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반등에 SK 하이닉스 등 AI 관련주들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상승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대 급등하는 등 반도체 업종이 2%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또 자동차와 2차 전지, 게임, 보험 등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된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비안 투자 소식이 2차 전지 관련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전일에 이어서 신장 모멘텀이 작용한 게임주도 강세를 연장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자동차도도 상승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달러와 금리 상승 부담에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인 후 소폭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달러 엔 환율이 160엔을 넘어서고 미 국채 매도 가능성도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지수는 상승하긴 했지만 애플이나 MS 등 일부 대형 기술주로 상승세가 압축되었습니다. 아마존은 3.9%대 상승하면서 사상 첫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리비안 23%대, 테슬라 4%대 등 전기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은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대한 기대 실망감에 시간 외에서 7%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공업기업 이익 지표 결과를 앞두고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 총선과 미국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혼조세 끝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개월 만에 106선을 돌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또 미 채권금리 상승세 등 상승세 그리고 실적 전망치에 실망감을 안겨준 마이크론 등 간밤의 이슈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주총에서도 특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시장은 내일 있을 미 대선 토론과 PC 결과로 관심을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재차 2,800선에 근접해 있지만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관망세와 외인 수급 부진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하반기 외환시장 전망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외환 변동성에 대해 좀 우려가 많아서 하반기 전망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상하방 요인은 혼재를 하지만 결국에는 9월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를 전후로 추세적인 달러 약세 전환을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연말 달러 지수는 102.5% 포인트 그리고 내년에도 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좀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기는 힘들고 강달러 기조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1,200에서 크게 1,400원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 중에서 이제 상방 요인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하면 하방 요인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이슈를 글로벌 유동성, 금리 인하, 경기 그리고 미국 대선 이렇게 네 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달러 하락을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2년 이상 지속된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공적인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이 확정되긴 시기에는 이제 대체로 수개월 내로 이제 달러의 고점과 일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부터 미국의 QT 축소가 한 400억 달러 이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ECB가 QT 축소를 지속을 하고 QT를 계속하고 있고 BOJ가 7월부터 이제 채권 매입을 좀 축소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이제 상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번 5월과 6월 사이에 이제
그 긴축의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금리 인하인데요. 금리 인하 시기에 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경기 개선이 뒷받침되면 결국에는 M2가 확장되면서 그 미국의 유동성이 이제 신흥국으로 확장되는 그런 선순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원이 새로운 균형인가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1,200에서 1,400원대가 새로운 균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자료에서 이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펀더멘탈은 확실히 하방 요인이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상방 요인이 이제 강달러와 그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9월 전후로 해서 좀 시정이 된다면 그 국내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350에서 1,360 레벨 아래로 내려가면 연말에는 한 1,315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그 엔화 전망도 좀 첨부를 했고요. 엔화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약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금리 인하가 9월 그리고 BOJ도 9월 아니면 이제 연말에 대한 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9월 전후로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 엔화 147 그리고 내년에 한 135에서 140엔 내외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이제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외환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9월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로 판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은 달러의 강세는 좀 둔화되면서 약세로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시기를 전후해서 달러원 환율도 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달러원 환율이 낮아지더라도 연말 레벨은 1,315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원 환율이 과거에 이제 그 1,200원 아래에서 있었던 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1,200원에서 1,400원대가 주로 이제 새로운 이제 균형 레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같은 경우도 에도 결국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화가 지금 좀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BOJ의 추가 인상이 맞물리는 시기에 엔화 역시 좀 강세 전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삼성 SDS에 관한 자료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삼성 SDS에 대한 2분기 실적 아웃룩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삼성 SDS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주가 약세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드려보면 일단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비용 통제 중심의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서 IT 서비스에 대한 비용까지도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최근에 주가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KB증권은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가 오히려 IT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에 부합한 2,240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최근 제조업계 중심으로 해서 제조 고도화가 핵심 화두입니다. 그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 제조 회사의 경쟁사 TSMC와 같은 제조사들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IT 기술을 접목하면서 업계보다 높은 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 제조 계열사들 역시도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 IT 기술을 접목을 하는 것이 핵심 하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다가 현실과 동일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대상을 만들고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최적의 수율을 만드는 또는 최적의 이익률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분석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현재 도입 중에 있으며 2025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IT 투자에 적극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었던 IT 서비스 매출액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2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요한 화두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전용 소프트웨어들이 좀 다수 나타나게 되면서 고객들의 클라우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클라우드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MSP라든지 CSP 같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매출액이 4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낙수 효과로 이익까지도 개선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센티멘트가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삼성 SDS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하나 더 애드업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투자 의견 파일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SD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238억 원으로 전망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S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성형 AI 솔루션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가치 증가 가능성입니다. 한편 그 삼성그룹의 계열사 대한 매출액이 이제 61% 수준으로 계열사들이 비용 통제를 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 역시 오히려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랜드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강원랜드의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000원에서 18,500원으로 11.9%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외국인 카지노의 성장 동력은 카지노 규제 완화인데요. 강원랜드가 K-히트 프로젝트를 공개한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규제 완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카지노 산업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 심화를 고려하여 카지노 관련 매출 추정치를 하향,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강원랜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3,335억 원,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7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711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전체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일경기로 인해 인당 드롭액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다만 VIP 트래픽과 드랍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홀드율이 개선되면서 카지노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매출액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충원된 인력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원도의 세수 확보를 위해 강원랜드 영업력 강화는 필수적인데요.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K-히트 프로젝트의 핵심은 카지노 규제 완화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산업 투자를 고려하면 한국도 카지노 산업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K-히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세수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공동주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000원에서 18,500원으로 11.9% 하향 조정을 합니다.
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카지노 산업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 심화와 문체부의 이제 규제 완화의 조정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배경이고요. 다만 현재 주가는 MSCI 지수 편출로 인한 감매도 상태라고 판단해서 투자 의견 파일은 유지를 합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9.5% 감소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7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 그리고 전분기로도 5.1% 감소를 기록하며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강원랜드의 영업력 강화는 필수적이므로 카지노 규제 완화가 향후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소재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뉴스 이창민입니다. 2차전지 소재에 관련돼서 어제 장중에 발간된 리포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OEM 리비안에 2년 동안 5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10억 달러를 선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에 JV 설립 후 4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집행 계획이고요. 어제 장중에 비용 절감에 따른 연내 흑자 전환 가능하다는 코멘트로 이미 9% 가까이 상승했던 리비안 주가가 거래소 시간 외 거래에서 49.1% 폭등을 했습니다. 도합해서 거의 60% 가까이 올랐었고요. 리비안의 2023년 기준 중국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3% 수준입니다. 리비안 관련 공급사들의 다방면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생산 목표치는 사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라서 판매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자금을 수혈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현재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리비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인력 감축과 조지아 공장 건설 중단을 결정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번 투자가 감매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폭스바겐의 전략 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리비안에 투자한 배경에는 폭스바겐이 상대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JV 등 통해서 리비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폭스바겐이 원통형 전지 채용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제 전기차의 파우치형 전지와 각형 전지만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전략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SUV와 원통형 전지 활용에 대한 노하우가 좋은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폭스바겐에게 있어서 부족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좀 흡수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그동안 원통형 전지 채용에 미온적이었던 다수의 OEM들이 향후에 원통형 전지 채택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의 수혜를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OEM인 리비안에 2026년까지 50억 달러, 약 7조 원의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리비안과 관련된 공급사들의 수혜가 이제 기대되고요. 특히 이제 그 리비안의 SUV의 이제 원통형 전지 활용이 좀 예상이 되므로 다수의 OEM들이 향후 원통형 전지 채택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수혜주로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삼성 SDI를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에 관한 내용이고요.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11% 상향 조정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과 후년의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눈높이 하향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구조적으로 중국 법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회사의 중장기 펀더멘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스의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과 미국에서의 라네즈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은 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낮은 기저효과에 기반해서 78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국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약 35% 하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국내 화장품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각각 6%, 3%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수의 유통 채널에서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면세 매출이 21%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매출이 33% 급락하고 적자가 약 4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월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영향으로 매출이 당초 예상 대비 가파르게 하락한 가운데 기존에 집행이 계획됐던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5월부터 연결 자회사로 코스렉스가 편입될 전망인데요.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9% 큰 폭으로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34%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11% 상향을 합니다. 2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8% 하향하지만은 내년과 26년은 각각 4%와 6%씩 상향 조정을 합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은 9,9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 영업이익은 52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84% 증가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35% 수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지금 네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국내 화장품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중국 법인은 매출이 이제 크게 하락하고 5월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영향으로 역시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반면에 이제 매출은 13%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500% 내게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알엑스는 4월, 6월 기준 매출이 69%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은 34%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